한국 SF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른 김보영 작가의 초기 걸작 10편을 12년 만에 다시 만나보자. 데뷔작이자 제1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대상을 받은 촉각의 경험에서부터 한국 SF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기록될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까지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에 실린 단편들 상당수는 우리가 당연한 정상성이라고 여기는 것을 뒤집는 형식을 취한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5번째 감각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소설 속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 소설 속 5번째 감각은 바로 청각이다. 귀가 들리기 시작한 주인공에게 음악과 소리는 공포와 경외감으로 다가온다. 김보영 작가의 작품에는 이토록 생각지 못한 새로움들과 충격이 함께한다. 환웅이 내려와 신실을 세웠을 때 인간이 되고 싶었던 공과 범과 달리 인간이 되길 거절했던 여우가 당군을 도와달라는 웅녀의 부탁으로 구슬을 받고 야호족을 이루었다는 상상에 우리 예지하기를 더해 500년 동안 15살로 살아온 주인공의 비밀스러운 운명을 담았다. 주인공 가을은 500년 전 15살에 최초의 야호에게 구슬을 받아 야호가 된다. 야호가 되면 육체의 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구슬이 있는 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영원을 산다는 것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가을은 500년을 살면서 계속되는 삶에 대한 회의, 매번 정체를 밝힐 수 없어서 마음을 나눈 사람들을 떠나야 했던 슬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벽을 만든 채 외롭게 살아간다. 인공지능이란 도구가 주어진 시대에 다양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은 관련 공부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 과학 수학이 낯선 문과생까지도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교양 수준으로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곧 우리 삶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특정 집단만 사용했던 스마트폰이 채 10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성인 95%가 사용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제는 마냥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게 아니라 농업부터 사무직까지 어떤 분야에서든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활용해 줄 아는 사람만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토록 중요해진 인공지능의 원리와 지식들을 300컷이 넘는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이 책에서 만나보자. 모든 음식의 이름에는 매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 책은 그 이름이 탄생한 진귀한 사연을 찾아 세계 역사와 문화를 파고드는 특별한 어원사전이다. 고대 인류의 지혜가 담긴 요리부터 중세의 음식 행상을 모방해 세계 정복에 성공한 현대의 패스트푸드까지 음식의 기원과 그 이름에 담긴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펼쳐낸다. 먹고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 어디에서 요리했는지에 따라 언제 먹느냐에 따라 촘촘하게 나뉜 160개가 넘는 에피소드에는 난생 처음 듣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음식 이름에 관한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이 책은 평생 어원을 연구해온 저자가 음식의 언어를 섭렵해 정갈하게 차려낸 책이다. 음식의 문화사를 줄줄이 읊은 해박한 지식은 저자 특유의 경쾌한 유머와 만나 흥미진진한 언어 모험기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자. 동물도 슬픔을 느낀다.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르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 동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인류학자인 저자는 동물들의 애도를 모아 살피며 이들의 감정을 짐작한다. 그는 의인화라는 오해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히 보이는 동물들의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여준다.
한 몸처럼 지내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고양이, 죽은 친척의 뼈를 찾아가는 코끼리, 평생 동안 우정을 함께 나눈 주인의 관 옆에 누운 강아지 등 책이 들려주는 슬픔을 품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간만이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애초에 오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본업인 소설가 외에도 사시사철 음악과 함께하는 애호가 눈에 들어온 것은 저도 모르게 모아버리고 마는 수집가로도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개인적으로 소장 중인 1만 5천여 장의 아날로그 레코드 중 486장의 클래식 레코드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100여 곡의 명곡에 얽힌 사사로운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클래식 애호가든 아니든 어느새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만드는 하루키 매직을 만나게 된다. 오래된 먼지투성이 레코드를 싼 값에 데려와 최대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다라며 아날로그 레코드의 물성을 예찬하는 작가의 태도는 분야를 막론하고 무언가에 애착을 가지고 수집해본 사람들, 나아가 독자 입장에서 그의 소설을 오랫동안 애독해온 사람들에게 색다른 공감대를 형성한다.